반갑습니다. 오늘은 목표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 짜기 전략 4가지를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월세 따박따박형입니다. 마치 건물주가 월세를 받듯이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부수입을 만들고 싶은 투자자라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3-4% 수준의 배당을 받고 싶다면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나 꾸준히 배당을 늘려주는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가 P 콜라 회사나 M 담배 회사가 있는데요.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P 콜라 회사의 연 배당률은 2-3%, M 담배 회사의 경우 배당률이 연 6-7%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을 내 포트폴리오에 반반 넣게 되면 배당률 연 4-5% 수준의 배당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 콜라 회사는 배당을 3, 6, 9, 12월에 M 담배 회사 배당은 1, 4, 7, 10월에 P 생활용품 회사의 배당은 2, 5, 8, 11월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3개 기업을 골고루 투자를 해놓는다면 매월 월세를 받듯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P 콜라 회사나 M 담배 회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속 성장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성장주라고 하는 혁신 기업들에 비해서 성장성 자체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연 10% 이내로 실적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높은 배당 덕분에 혹시나 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성장주들에 비해서 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오래오래 그냥 들고 갈 요인을 만들어준다는 점,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월세 따박따박형 포트폴리오는 이런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목표 수익률이 연 10% 수준이면 적당하다. 그러면 이 배당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주가 수익률을 6%, 배당 수익률을 4%, 이렇게 10%를 잡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심약자여서 주가가 너무 위아래로 요동치는 건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수준으로 제한이 됐으면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배당 포트폴리오가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마다 얼마의 배당금을 줄 건지 다 공시를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짜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는 여유 자금을 오래오래 묻어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산업별 대표 1등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산업 1등 A 스마트폰 회사, 전기차 산업 1등 T 모 회사, 은행 산업 1등 J 모 회사, 그리고 미디어 산업 1등 D 모 회사, 수많은 경쟁사들이랑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 1등 자리를 거머쥐었고 실제로 실적이 탄탄한 우량주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회사가 나중에 경쟁사들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5년 뒤에는 망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들도 양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1등이 돈을 더 잘 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고꾸라졌던 작년 2020년에 미국의 대표 우량주로 불리는 파망 기업들은 오히려 2자릿수, 3자릿수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 10에서 20%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있다면 그만큼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대표 1등 우량주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겁니다. 단 목표 수익률이 높은 만큼 주가의 변동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월세 따박따박형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수준의 주가 변동폭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산업에 대한 통찰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상으로 살짝 올라가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좀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조금 모험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적자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유망주 알모 회사나 이 회사 서비스를 미국의 10대들은 유튜브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죠. 혹은 동의 계약서들이 전자화되면서 뜨고 있는 전자서명 산업의 유망주 D모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언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경쟁사나 후발주자들에게 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안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크게 올랐다,
또 크게 떨어졌다 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요동을 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보자 분들이라면 그래도 최소 1년은 충분히 경험을 쌓고 권하고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목표 수익률은 연 20에서 30% 수준이고요. 변동성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30%로 대폭 늘어납니다. 아주 크죠? 한 번에 플러스 30% 오를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마이너스 30%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 바빠형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결국 주기적으로 내 계좌를 계속 살펴봐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을 교체를 해주거나 또 비중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시황도 살피고 개별 종목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증시 대표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투자자들 속을 좀 썩이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조금 떨어지더라도 개별 종목들에 비해서 덜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 ETF에 투자를 해놓고 각자 제 할 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어떻게 보면 다소 무관심했던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들을 이리저리 옮겨다닌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년 시장 수익률 정도를 목표 수익률로 삼고 싶다. 그리고 애초에 개별 종목들이 일일이 공부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목표 수익률이나 투자 전략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주식 시작할 때는 1번 월세 따박따박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번 오래오래 묻어둘 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은 본인 계좌랑 자녀 계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 계좌는 또 3번 야수의 심장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녀 계좌는 2번 오래오래 묻어둘 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녀가 10년 뒤, 20년 뒤에 성인이 되면 물려줄 계좌이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내가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투자를 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에 맞게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준 잡힌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